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진 찍는 거에는 크게 저항 없으시죠? 편하게 찍으셔도. 네, 초상권은 없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준석 배우님 예쁘게 담아주셔서 여러 군데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또 이렇게 마중 토크로 찾으신 소감부터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아, 네. 저도 영국영화과 출신의 학도라서 20대 때부터 여러 영화제를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전주영화제가 특히나 기억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쇼쇼쇼 프로젝트라고 야인중 감독님하고 했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영화, 이병헌 감독님 영화도 전주영화제에 출품이 됐었고,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너무나 좋은 기억만 있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자리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여기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마음이 너무 좀 잘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 준석 배우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쇼쇼쇼 생각이 나요. 네네. 미성년이라는 네네, 네, 맞습니다. 작품이었고 류혜영 배우 또 출연을 했었던 그런 예. 작품인데 벌써 15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기억에. 맞습니다. 제가 딱 30살 때 그때 김영은 대표님하고도 이제 거의 처음 인사드리고, 벌써 이제 저는 40 중반이 돼가고 있지만 맞아요. 그때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제 기억에는 그때 양준 감독님 쇼쇼쇼 프로젝트 오디션 공고가 그때는 잡지가 있었을 때라 시내 21 잡지 뒷 꼬다리에 그 오디션 공고가 있었어요. 배우를 모집한다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기차 안에서 그걸 보다가 여기를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외부로 모든 게 이루어진 시대에 기차 안에서 잡지의 단신 같은 걸 보고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것마저도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아는 분이 오셨나봐요. 네. 저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팬이 많이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저를 이렇게 팬 카페를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어딘가에서 저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던. 네, 그 친구가.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네, 박수 한번 팬분께도.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 예쁜 꽃다발 같은 것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사진 찍을 때 꽃이랑 같이 배우님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네, 두 분의 꽃 전달식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가서 오랜만에 상봉하는. 네, 네. 받아주세요. 네. 거의 드림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네. 그 친구분은 두 분의 전달식 장면을 잘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와서 하지 왜?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두시고 이야기를 너무 나누시죠. 좋은데요? 네, 항상 이 미장센이 중요한. 그럼요. 네,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남이 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많지가 않으니까 두 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오늘 자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중 토크 타이틀로 받은 전주기도 한데 이 타이틀 처음에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가 연기라는 계절을 지나라고 하니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번 돌이켜보는 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좀 이 지나고 있는 과정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건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 연기 생활에도 약간 밀접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이 바닥에서 20살 때 이제 올라와서 연기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지금 이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막 이런 일을 막 한창 할 때는 봄처럼 약간 그래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런 기분도 들다가도 여름처럼 약간 너무 막 뜨겁고 막 햇살이 너무 뜨겁고 막 온도도 높고 이래서 막 너무 지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막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러니까 가을 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시원함을 느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배우로서는 약간 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던 순간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사실 좀 단단해지기도 했었고 이제 지금 돌이켜보니 지금의 저는 약간 단단함을 좀 넘어서 굉장히 조금 유해진 것 같은 좀 유연해진 것 같은 사람이자 배우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약간 얼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서 그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거기 나오는 출연진 배우들이랑 다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인데 그 한번 둘러봤는데 저보다 선배 배우가 이제는 현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나이가 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어떤 어른으로서 또 딱 버티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좀 더 모범이 돼야 되는 이제 위치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25년이라는 시간을 배우로 살아왔다는 게 수치로 따지면 100번의 계절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절을 거치면서 되게 단단한 나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꽃이 핀다는 것이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좀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인간 허준석 그러니까 10대를 지난 인간 허준석을 배우 허준석이 되고 싶게 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지도 궁금해요.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약간 청개구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좀 금방 실증을 내기도 많이 했고 막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고 막 많이 해봤는데 뭔가 좀 금방 질리거나 아니면 금방 실증이 나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부터 했던 거 아직도 좋아하는 거는 사실 축구랑 이 배우 연기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대학을 진학을 해서 연기라는 걸 무대에서 처음 했는데 진짜 연기를 못했어요 그때. 연기를 진짜 못했고 그때 제가 어떻게든 무대에서 죽어있는 역할이었는데 계속 숨을 쉬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꼈던. 근데 어쨌든 커튼콜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약간 엄청난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네네,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나 이거 되게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을 진짜 오래오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올순이 약간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토록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연기는 이 배우라는 이 일은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좋아하는 일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배우의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근데 정말 동경하기 너무 쉬운 직업이고 네. 하지만 배우는 모두가 알다시피 늘 선택받아야 되는 직업이기도 해서 늘 좀 짝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금세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내가 업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생길 텐데 그렇게 좀 포기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좀 지지부진했던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이 꿈을 계속 안고 가야겠다라고 했던 동력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그게 이게 동력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연기를 그만둔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30대 중반이었어요. 10년 넘게 하고 나서네요. 네네. 아마 명현 대표님 만나고 한 5, 6년이 지나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그 주변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어떤 어른 선배분들이 너는 그 잘하는 것 같다, 아니면 너는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나 진짜 괜찮은가 보다 이 일을 하기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만도 있었던 순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가 자꾸 부딪히고 계속 제자리거나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 자꾸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하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에피소드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떤 영화 감독님이 대표님을 통해서 잠깐 감독님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준석 배우님 너무 좋고 막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랬는데 그것이 딱 한마디 있는, 그냥 잠깐 나오는 약간 휴대폰 판매원 같은 직업의 어떤 잠깐 나오는 단역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냥 거기 옆에 붙어있던 캐스팅 보드판을 봤는데 저랑 같이 막 독립영화부터 했던 친구들이나 저랑 알고 지냈던 선배 형들이 그 보드판에 사진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큰 역할들로. 네네네. 근데 그때 약간 뭔가 한순간에 뭔가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약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순간에 약간 그 밑에 내려와서 한 담배를 한 갑 반 정도 폈던 것 같은데. 건강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네, 진짜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그만하자. 그래서 친구랑 그 원두 사업을 커피 원두를. 네, 준비하다가 그 일이 또 하필 또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 부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막 이래서, 그런 찰나에 어떤 감독님이, 드라마 감독님이 연락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준석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저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 잠깐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갔을 때 제가 사실 이 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순간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나 현장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 이거에 집착을 했고 나 스스로 약간 울타리를 너무 쳐놨던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울타리는 남들이 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허물어지니까 지금까지 연기하는 그때부터 여기까지가 매 순간 사실 너무 행복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너무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가짐이 조금 욕심이나 집착이 조금 내려가니 엄청난 동력이 생기는 또 지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팬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배우로서 약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체라는 어떤 이 시리즈물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어떤 상업 영화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순간에 약간 계속 쌓여오는 어떤 갈증들이 조금씩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왁 하고 싶은 약간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제 스스로 선택하는 지점은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약간 저희 뭐 좀 독립 영화로 가서 다시 막 했던 것이 저의 약간 선택인 것 같은, 그 독립이 꼭 제가 뭔가를 더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지점은 아니고 그 독립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끈끈함이나 그 현장에서 그 약간 공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아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매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선택이자 약간 조금 쉘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이게 좀 차올라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또 부딪히고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아무래도 막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연기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는 약간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조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선택하는 거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좀 더 막 배우로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향집에 돌아가서 네네. 엄마 밥 먹고 힘을 다시 내서 네. 다시 필드로 나가는 마음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는 독립영화 씬의 신인 감독들 또 아니면 네. 막 시작하는 배우들한테 준석 배우님의 존재가 너무 큰 힘이 될 거라서, 네, 이 자리에 혹시 또 영화 연출을 꿈꾸고 계시는 창작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고향같이 생각하는 곳이라고 하니까는 좋은 이야기로 배우님과 함께 네. 하는 시간을 네.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네, 내년에는 그 작품으로 또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진짜 신기한 게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늘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앉아 계셨던 분 중에 정말 연출 지망생이 있어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화를 듣다가 캐스팅 콜을 해서 내년에 다시 감독과 배우로 이 자리에 온다는 것도 윤석 배우님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네, 용기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병헌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네요. 그래요. 감독님 어디 숨어 계시진 않을 테니까. 네. 네, 그 김대세 병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영화 씬에서도 굉장히 큰 히트작이었고, 네, 네. 정말 남다른 코미디 감각을 갖고 있는 연출과 배우들이 뭉친 작품이어서 이를테면은 뭐 그 전까지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던 결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이후에 극한 직업과 드림 그리고 멜로가 체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작품을 함께한 파트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나와 이병헌 감독과의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흘러오게 했나. 뭐 싸운 얘기 하면 되나요? 다 해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약간 살짝 추워지고 있어서 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도파민 터지는 거 좋습니다. 맞아요. 형만 아니면 제가 진짜 꿀밤 한 대 몇 대 때리고 싶은 적이 많기도 했지만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너무 친하고 사실 어떤 그 순간에 병원 감독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가 흐름이 바뀌는 순간들이 생겼던 인연인 것 같은. 왜냐면 약간 30대 초반, 그때도 한 3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약간 또래들끼리 작업하는 현장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재밌었던 기억이 크고,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때 서로 다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막 어렵게 하면서 막 없는 돈으로 막 술 한잔 먹으면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게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약간 파트너로서 어쨌든 이 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든든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약간 그런 형이자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배원 감독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재밌어서 좀 빅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여러 배우들 중에서도 이병헌 감독님의 그 대사의 특유의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배원 감독이 시나리오만 보면 엄청 재밌어요. 근데 막상 읽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막 선배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다 느끼는 지점이었거든요. 이게 혼자서 막 읽으면 답이 없어. 근데 현장을 왔을 때 뭔가 이게 한 씬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그 씬 안에서 이 티키타카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재미가 터지는 약간 그런 구조라서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늪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처음에는 저희도 엄청 버벅거렸고 많이 뚝딱거렸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후로 이제 점점 배원 감독님의 어떤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생기면서 멜로가 체질이란 드라마를 할 때 리딩 현장에서는 너무 신기하게 모든 배우들이 이미 이병헌 감독화 돼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도 이런 거겠지라는 어떤 이제 이병헌 감독님의 어떤 장르가 생긴 것 같은 약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와 연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드림이라는 작업은 배우님한테 정말 신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현장 지금 떠올리면 어떠세요? 너무 좋았고 사실 배우들끼리는 거의 너무 친하게 이게 단합될 수밖에 없었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저는 선수로 뛰지 않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코칭만 하거나 응원만 하거나 이래가지고 저의 실력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게 좀 너무 아쉽고 그래도 현장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사람도 남았고 모든 게 남았던 것 같아요. 스코어만 빼고. 하지만 정말 그 좋은 작품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고 큰 즐거움을 힘든 시기에 준 작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의 계절을 통과했다는 얘기기도 하고 출연하지 않은 작품까지 포함하면 수백 편의 남이 쓴 이야기들을 읽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배우들을 굉장히 훌륭한 독서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성실하게 텍스트를 읽어내야 되고 그것이 입체화된 영상으로 구현되는 모습까지도 상상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이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는 일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기도 하는데 혹시 준석 배우님 영화 산업 안에서 배우라는 이제 베테랑의 직업 외에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이 가는 분야 아니면 또 저희는 모르지만 이미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단편을 한 3편 정도 연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약간 결과물들도 나름 있었어가지고 뭐 부천도 갔었고 인디 포럼도 갔었고 또 어디 유수 영화제들도 가긴 했었고 그래서 그 연출을 했던 이유도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소통 공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했던 첫 시작이었고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이 영화 씬에서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 마지막 최종 목표는 제작사를 차려서 어떤 중간 다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신인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진짜 너무나 좋은 글을 쓰신 감독님들을 잘 찾아뵙고 이게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작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꿈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이것도 그냥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로서도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영화 산업에서도 조금 더 뭔가를 이바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공연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막 명확시 된 게 아니라서 지금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좀 더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는 준석 배우님 단편을 봤거든요. 근데 네. 단편을 보면은 이 연출자는 장편을 만들 마음을 갖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편들이 있는데, 준석 배우님 단편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서 정말요? 연출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작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는 팬분들이 이제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FP. INFP. 네. 그럼 지금 무척 신나면서도 힘드시죠? 근데 뭔가 멍석을 깔아놓으면 너무 신이 나지만 네. 힘도 들고. 네, 너무 저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같이 약간 그래도 공감을 하거나 조금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미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추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안 도와줘가지고 이게. 마치 그 남한산성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나 한 명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적진한테 뚫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몇 분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셨다가 다시 앉는 걸 제가 보고 네, 있는데. 지금 뗀다고 어디 그 식당도 다 차 있을 거라서 차라리 조금 식당 사람 빠진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준석 배우님 낯간지러워할 만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와, 허준석이 멜로가 정말 되는 배우구나, 내가 이렇게 허준석의 중년 로코를 보려고 20년을 기다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준석 배우님이 그런 장르 연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또 너무 오래 못 보기도 했었어요. 못 봤다기보다는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배우니까 솔직히 너무 해보고 싶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도 하고 싶고, 멜론 당연히 한 번쯤 꼭 해보고 싶고, 과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하는 그런 멜로를 보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이런 사람도 멜로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고, 다만 좀 제가 안 해봤던 표정이나 안 해봤던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이제 극복하기가 약간 힘들었는데, 멘탈적으로 진서연 배우가 좀 많이 멱살 잡고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연이한테 너무 고마운 지점이 많아요. 모니터 할 때는 어떠셨어요? 집에서 이제 혼자 내가 키스씬과 배드씬을 찍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음 화에도 그런 게 이어지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장면을 혼자 보고 있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고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저희도 약간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막 저희 막 같이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막 연기 잘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배우들이 너무 많지만, 멜로는 진짜 변호석 같은 배우가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변우석 배우님이나 이런 배우님들이 하실 수 있는 멜로가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제가 했던 멜로는 40대가 가질 수 있는 멜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나름 제 생각에는 조금 저 비슷한 또래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도 저런 사랑도 있구나 저런 연애도 있구나 아니면 우리 약간 저런 거 원하는데 뭐 이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던 것 같고 재밌어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작품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준석 배우님한테 설레는 감정을 진짜요? 느끼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생은 없으니까는 못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넷플릭스에서도 맞습니다. 네, 하거든요. 넷플릭스에. 한번 찾아보시면 허준석의 이런 다정다감한 매력 느끼실 수 있고 사투리를 쓰는 친데레의 매력도 느끼실 수 있고 심지어 이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맘카페에 이름이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보를 받으셨군요. 네. 맘카페에 네. 뭐라고 올라왔다고. 허준석 배우 요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배우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다는 게 저한테 굉장한 큰 힘이 되고 했던 좀 그 맘카페 정말 어려운 걸로 알거든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쓸데없는 정보 같은 거 절대로 올리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효하게 그 회원들의 마음을 네. 저격했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성공했다. 네. 다음 작품도 저희가 뭐 다다음 작품이 됐건 멜로 장르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거셨으니까는 좀 더 진하게 한번 말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작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연극이 됐던 영화가 됐던 아니면 드라마가 됐던 이렇게 배우로 살면서 뭔가의 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즉슨 나는 어쨌든 이야기에 끌리는 사람이다라는 거 같거든요. 스토리와 서사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준석 배우님은 어떤 이야기에 좀 크게 감흥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 자꾸 옛날 영화를 자꾸 찾아보긴 하거든요. 그거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약간 한 인물을 지그시 오래 바라보는 영화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상시에도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공감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인물을 따라가는 영화들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더 헌트나 뭐 타인의 삶이나 뭐 레슬러, 뭐 블랙스완 뭐 이런 영화들을 참 좋아했는데 고통스러운 인물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그 지점에 놓이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를 상상하게 하곤 하는데 그 연기를 하시는 배우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저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를 많이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물을 따라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질문이 이거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고. 네, 그래서 뭐 한국 영화들도 약간 예전엔 영화들이 좀 더 그 두 인물이건 어떤 인물을 좀 지그시 계속 우리한테 막 보여주는 어떤 영화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요즘은 약간 그런 영화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씀 중에 지그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두르지 않고 인물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제가 옆에서 얼굴을 뵈니까 그 더 헌트라는 작품이랑 또 어나드 라운드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명배우죠. 매즈 미켈슨이랑 배우랑 좀 닮은 구석이 있으세요. 네. 진짜요? 얼굴에서. 예전엔 약간 쇼펜 배우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약간 매즈 미켈슨. 왜냐면 지금의 쇼펜은 너무 록조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매즈 미켈슨 쪽으로 한번. 저도 이제 맥주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럼요.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네. 러브 스토리와 위스키가 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날이 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버킷리스트. 네, 배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그 20대 초반에 배우 생활을 시작하면서 롤모델로 생각하게 되는 배우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겼을 것 같아요. 저분의 연기는 작품이 좋고 나쁘고와의 상관없이 계속 찾아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배우로서 약간 교본처럼 연구하게 되는 배우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누가 준석 배우님의 배우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친 배우일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쇼펜 배우님을 진짜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아마 미혼 대표님 아실 건데 성함이 좀 긴데 구두 닦기 막 하시다가 작품 어떤 역할을 맡으시면 그 인물로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쭉 사시는 그 배우님. 네네네네. 정답자분에게 꽃 한 송이 뽑아서 선물로 저희가 경품이 있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배우님을 어렸을 때는 진짜 좀 찬양을 했었죠, 사실. 그럼 다니엘 데이루스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약간 그러면 춤이라도 뭔가 잘 어울리는데 들리시죠?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한 저희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떠나시면 너무 아쉬우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일단 육성으로. 네네. 근데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여인은 영화를 찍고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학교 때는 걔가 말도 안 되십니다. 자기는 로버트 드니로 하다. 나는 뭐 알파치노 하다. 막 이런 게 갈리고 이랬어요. 막 연기 술이라고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연기 어떤 표현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다르시니까 우리끼리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로버트 드니로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약간 못하는 지점을 알미치 배우님한테 많이 배우고 그런 걸 여인의 향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 우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으시고 근데 공서의 연기를 하셔서 시각장애 연기를 하셔서 진짜 몇 번이 넘어요.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제가 이제 대학교 명예학과 진학을 했을 때 저희 대학마다 약간 젊은 연극제나 행사를 해요. 각 학교에 한집 배우씩 대표 작품을 가지고 축제처럼 이렇게 도로산에서 이런 수가 거기에서 소문에 약간 중앙대가 이번에 그러니까 전설적인 배우들이 출동한다. 되네요. 어. 네. 감사드립니다, 스태프분들. 네, 저희 갑자기 놀라셨을 스태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중앙대 학교 완전 전설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이러고 이제 배틀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네, 약간 사전 조사처럼 약간 저희가 한번 보러 갔는데 진짜 돌아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밤새 술을 마시면서 막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출연했던 배우님이 하정우 배우님이랑 그다음 박병원 배우님, 김강우 배우님, 막 이런 배우님들이 다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와 저게 진짜 우리 이 또래의 배우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자극을 엄청 받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추격자라는 영화에서 미친 연기를 막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역시는 역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또 그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연기를 사랑하고 연기의 꿈을 네, 일단은 이게 뭐 진짜 진심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진명 대표님을 이렇게 뵙잖아요. 오랜만에 뵐 때도 있고 얼마 전에도 뵙지만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돌아보게 되는 게 가끔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같이 늙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또 대표님을 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나 이번 삶이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늘 이렇게 또 반가워지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토크 같이 모더레이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로 올 때까지 사실 야외인지 몰랐어요. 저 진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몰랐는데 아 관객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진짜 없어가지고 저기 회사분들이 꽤 계시니까 그분들 보면서 그냥 얘기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근데 다행스럽게 진짜 의자 개수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길다면 진짜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진짜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영화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팬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지나가다가 저희 밥 먹다가 아니면 뭐 술 한잔 하다가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카드가 그러면 그 오늘 이 행사 사진을 왜 이렇게 저 불편하게 하세요? 아니요 행사 사진을 잠깐만. 찍으셔서 보여주시면은 네. 꼭 10,000원이라도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도망 다닐 테니까 혹시나 저를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꼭 술 한잔이나 아니면 계산을 꼭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꼭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나올 때 5만 원만 들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 왔는데 지금. 네.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이 행사 기간도 너무나 행복하게 즐기시고 저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고스트 스튜디오에서 또 많은 배우들과 이렇게 전주영화제 마중 프로젝트 이거 하는 거 또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구경 와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임 영화 안 보시고 너무 추워서 잠깐 숙소로 들어가서 몸을 녹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다음 생은 없으니까 에피소드 4, 5